자, 오케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라이트 센이죠. 네, 라이트 센 함수의 연속 파트 유형 리뷰 문제 202번부터 몇 번까지죠? 네, 202번부터 218번까지 총 16문제 정도 되는 거 한번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갈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봐. 네. 자, 오케이. 202번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함수 fx의 그래프가 이 정도로 그래프로 나와 있을 때 다음 가조건, 나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수 a 값이 모두 몇 개, 모두 뭐인가를 구하라 그랬어. 일단 가조건에서 보아하니까 fx의 a 기준 우극한이랑 fx의 a 기준 좌극한이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극한값은 존재하는 상황 정도로 이해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A에서는 불연속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연속이라고 하는 상황이 뭐죠? 함수값 존재, 극한값 존재,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뭡니까? 극한값은 존재를 하는데 이제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지 않던가 아니면은 뭐 함수값 존재하지 않던가 정도로 뭐 그런 식의 상황이 지금 그 x값이 몇 개인가를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 같아.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이 함수 중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x값은 없어 보이는데, 자, 아무리 봐도 일단 구간 자체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다루고 나머지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뭐 양쪽 구간 끝을 본다 하더라도 물론 뭐 양쪽 구간 끝을 보는 거 아니겠지만 양쪽 구간 끝을 본다 하더라도 다 이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여.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봐도 의심해봐야 할 x값이 어디다? 마이너스 1일 때랑 0일 때랑 1일 때, 2일 때 뭐 여기 4개 정도로 추려줄 수 있게 되겠죠. 그럼 판단해보자고. 마이너스 1일 때는요, 그래요. 극한값은 둘 다 좌랑 우랑 둘 다 1로 존재하는데 함수값이 0이기 때문에 그렇죠. 같지 않죠. 즉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불연속이 되는 상황이라서 마이너스 1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 0에서는 어떻게 돼요? 0에서 함수값이 없었구나. 네, 극한값은 존재하는데 그렇죠.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그리고 1에서는요. 1에서는 뭐 극한값도 존재하고 함수값도 지금 여기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1에서는 연속이 되는 거겠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야. 2번 어때요? 2번은요. 좌극한은 1이지만 우극한은 0이기 때문에 얘는 극한값 자체도 애초에 존재하지 않겠네요. 따라서 만족하는 A값은 마이너스 1과 0 말고는 없게 된다 이 말이 되겠지. 오케이, 다음 문제 갑시다. 203번이요. fx는 지금 1기준 왼쪽은 2차 함수, 오른쪽은 3차 함수로 나왔고 이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고 싶대. 자연스럽게 볼 필요도 없이 이 범위에서 이 함수 연속인 거 당연하고 이 범위에서 이 함수 연속인 거 당연하기 때문에 이 전체 함수는 어디에서 이어져 있으면 되겠어? 1에서 이어져 있으면 되겠죠. 엄밀하게 말하면 1에서의 좌극한 따지고 1에서 우극한 따지고 1에서 함수값 따져가지고 다 같으면 된다 그랬지만 이제 우리 귀찮잖아. 그냥 여기에다 1을 집어넣은 값이랑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값이 뭐 하기만 하면 되겠어? 같기만 하면 되겠지. 자, 위에 함수에다 1 집어넣으면 4-a입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함수에다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가 되겠죠. 요 두 개가 같다 라고 한다면은 2a 값이 얼마니까? 3이기 때문에 a는 얼마다? 2분의 3이 된다 라고 가뿐하게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답 1번이 되겠죠. 그죠? 204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3과 7 사이에서 너무 반갑네. 이 유리함수의 맥시멈과 미니멈의 차이를 구하라 그래서 유리함수도 반드시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인 거 기억납니까? 자, 우리 간만에 복습하는 느낌으로 이 유리함수 한번 그림이나 그려보자. 자, 저 유리함수는 일반형입니까? 표준형입니까? 일반형이죠. 표준형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알기 쉬운 정보로 얘기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 꼴이 되겠지. 다만 유리함수는 오히려 일반형이 더 그림 그리기 쉬웠던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자, x점근선 어떻게 판단해? 분모값이 0이 되는 x값 2를 점근선으로 할 거고, 자, 그리고 x랑 y의 개수의 비인 3을 점근선으로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렇게 그려지던가 요렇게 그려지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거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죠? x값,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2잖아. 그거를 순수하게 분자에다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 빼기 1, 즉 6 빼기 1이니까 5죠. 5는 양수예요. 그러면 양수 파트에 그려진 느낌으로 그려지게 되겠네. 근데 다만 여기도 뭐 그리면야 그릴 수 있겠는데 뭐 그려볼까? 이 함수의 x절편은 3x 빼기 1이 0이 되는 3분의 1일 거예요. 그리고 y절편은 x에다 0 집어넣어주면은 2분의 1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뭐 그림이야 뭐 요 정도로 그려지게 되겠는데, 사실 뭐 그림이야 이런 거 이렇게 될 거고, 어차피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어느 구간? 3과 7 사이잖아.
3은 여기쯤에 있을 거고 7은 이쯤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애초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함수만 판단하는 거가 될 거고, 이 범위에서 이 함수는 당연히 무슨 함수이기 때문에 감소 함수이기 때문에 맥시멈은 자연스럽게 언제? 네, F3, x가 3일 때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3 집어넣으면 얼마야? 1분의 9 빼기 1이니까 8 정도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미니멈은 어떻게 돼요? 네, 끝에인 F7 정도가 되겠지. 7 집어넣어주면은 5분의 20 정도가 되는 거라서 네, 4가 되게 되겠죠. 따라서 맥시멈에서 미니멈 빼면은 8 빼기 4니까 네, 정답은 4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지. 어찌 됐든 간에 내가 근데 사실 그림은 솔직히 말하면 굳이 그리지 않아도 돼요. 유리함수는 무조건 뭐기 때문에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양쪽 구간의 끝에 함수 끝의 값만 계산한 다음에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가 되는 거는 당연지사다 이 말이 되겠죠. 좋죠. 자, 이제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B0 단계 205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것만을 골라라. 지금 일단 빠르게 좀 속기했을 때는 각각의 범위에서 그 범위에 해당하는 함수들은 다 연속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다 이렇게 경계가 지금 있는 거 보이죠? 아마 이 기억니에 있는 fgx 함수 다, fghx 다 함수 다 뭐다? 그 경계값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한번 엄밀하게 한번 따져보죠. 자, 기억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함수는 1에서의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은가를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즉 1에서의 극한값은 x가 1로 갈 때 뭐 분의 뭐?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어차피 0분의 0 꼴인 거 맞나? 자, 그러면서 이거랑 이거는 약분하면 분자에 뭐만 남고? x 더하기 1만 남게 될 거고, 여기에 있는 x 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그 극한값은 얼마가 나온다? 2가 되게 되겠죠. 자, 극한값은 2인데 함수값은 1이에요. 그러면은 서로 다르죠. 극한값 존재, 함수값 존재하는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친구는 1에서 불연속이 될 거고 우리가 원하는 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되겠지. 그치? 자, 스무스하게 니은 넘어갈게요. 니은도 마찬가지로 0에서의 극한값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루트 x 더하기 1일 거고, 이 함수는 좌극하는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뭐 좌극하니 뭐 1이 되겠지만 뭐 네, 디테일하게 한다면 0 플러스로 할게요. 자, 그리고 어차피 요 무리함수도 0 기준 우극하는 그냥 0을 집어넣은 값이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1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요 1 우극한, 요 1 좌극한, 그리고 0에서의 함수값도 1일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싹 다 같죠. 그러면은 의심의 여지 없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지. 좋죠. 그래프는 따로 그리지 않을게요. 그래프는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보시길 바래요. 디귿 어때요? 자,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랑 마이너스 1일 때 정도로 구분하면 될 거고, 절대값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좌극한 우극한 한번 따로 판단해볼까 한번? 자, 이거분의 자, 분자에 있는 x제곱 더하기 x는 일단 딱 보자마자 x랑 x 더하기 1로 막 인수분해하고 싶어서 막 미쳐버릴 것 같죠? 자, 그런 다음에 봐봐, 마이너스 1 기준 좌라면은 이 친구는 어떻게 나오니까? 음수로 나오는 거 우리 많이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파트에서는 마이너스 붙인 채로 이렇게 될 거고, 요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x가 남겠죠. 거기 있는 x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1이 되겠네요. 자, 좌극하는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우극하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플러스에 네, 절대값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1. 자, 이제는 마이너스 1 기준 큰 쪽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어떻게 나오게 될 거고, 그냥 그 부호대로 나오게 될 거고, 이렇게 없애면은 x만 남죠. x에다가 마이너스 집어넣으면은 얘는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뭐 해요? 다르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hx 함수는 애초에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될 겁니다. 연속이 될 리가 없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뭐밖에 없다? 니은밖에 없게 되겠지. 우리 이제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서술형 대비 느낌으로 여러 문제들 여러분들 확실하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206번. fx, gx 함수는 각각에 나와 있는 것처럼 fx도 보니까 0에서 불연속, gx도 0에서 불연속이네. 다만 fx는 0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함수값이랑 다르기 때문에 gx는 극한값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다음 나와 있는 함수의 0에서의 연속성을 조사해보는 아주 괜찮은 문제가 되겠죠. 일단 두 함수의 곱, f의 gx 합성, g의 fx 합성이라고 하는 지금 합성함수 두 개가 나왔죠. 자, 이 문제는 당연히 딱 보자마자 중요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까? 합성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물음이기 때문에 잘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봐봐.
나 같으면은 이 fx, gx를 봤을 때 미리 표부터 적을 것 같아. 뭐 할 거냐면요. 어디다 쓰지 이거를? 어디다 쓸까? 자, 표를 그릴 건데 어차피 0에서밖에 판단하지 않을 거 아니야. 0에서밖에. 자, x는 0 기준으로 fx랑 gx라고 하는 놈에 이제 뭐겠니? 그쵸? 첫 번째는 좌, 두 번째는 우, 세 번째는 함. 이 친구들을 한번 다 따로 여기 따져봐서 이 정보들을 이제 고지고대로 이용만 하면 될 거 아니야. 맞죠? 이렇게 일일이 하는 것보다 한 번에 정리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편할 수 있어. 자, 불러줘요. fx의 0 기준 좌극하는 0으로 가죠. 자, 근데 다만 합성함수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방향성까지 살려볼까? 0 기준 좌는 0으로 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 다가오기 때문에 0 플러스가 되겠죠. 자, gx는 0 기준 좌극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로만 가고 얘는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우극한 판단해 볼게. 자, 0 기준 우극한도 여전히 얘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가긴 하는데 0보다 큰 쪽, 0 플러스. 자, 그리고 gx의 0 기준 우극한은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방향성 없이 1로 가게 되겠네. 자, 마지막으로 함수값 f0는 이 정도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g0는 어디로? 1로 체크가 되어 있죠. 자, 오케이. 요 정도 정보면 충분할 것 같아. 자, 기억에서 물어본 거는 f랑 g를 곱한 함수의 0에서 연속성을 물어봤잖아. 자, 봐봐. 이대로 봐봐요. 좌극하는 0과 마이너스 1을 곱한 거기 때문에 0이겠죠. 색깔 살려드릴까? 자, 다시. fx, gx 곱한 놈은 좌극하는 0이겠죠. 왜? 얘랑 얘를 곱하면 0 플러스 어차피 0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0과 마이너스 1을 곱은 0이 되겠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우극한도 얘랑 얘를 곱한 거기 때문에 0이겠지. 즉, 두 함수의 곱은 일단 0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할 거야. 다만 함수값이 2 곱하기 1이기 때문에 2가 되는 거라서 얘는 같지만 얘는 같지 않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기억 함수는 0에서 불연속이다라고 말했는데 오케이, 그을 뻔했어. 근데 불연속이 맞게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런 다음에 니은 어때? 자, f.gx예요. f에다가 gx를 집어넣은 거니까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있는 함수의 좌우함을 판단해야 될 것 같아. 자, g0-는 뭐라 그랬죠? 자, 얘는 좀 따로 할게요. 자, g0-는 뭐라? g0-는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f-1이라고 하는 함수값을 판단하면 될 것 같아. 마이너스 1과 1에서 지금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f-1은 얼마입니까? 1이 될 겁니다. 자, 괜찮을까?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하게 써드릴까요? 다시. 자, 첫 번째인 g0-는 얼마이기 때문에 g0-는 마이너스 1, 그 자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방향성 없이 그냥 가는 거라서 최종적인 함수값만 얘기하면 된다고 했어요. f-1은 얼마다? f-1은 1. 자, 오케이. 그래서 이 합성함수의 좌극한은 1이 될 거예요. 우극한은 어떻게 돼요? 우극한은 g0 플러스가 될 거고, g0 플러스는 그쵸 1 정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 얘기해야 될 거는 f1 값이고 f1은 보더라도 여전히 1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극한값 존재하네. 자, 마지막 함수값. 함수값은 어떻게 돼? g0는 얼마라서? g0는 1이 되는 거라서 네, 마찬가지로 f1 값을 판단해 봐서 보면은 1이 되겠죠. 네, 좌우 합이 다 같기 때문에 이 합성함수는 0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한 거 맞는 말이 되겠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디귿을 밑에다 쓸까? 쓸 공간이 되려나 모르겠네. 자, 디귿 이번에는 g.fx가 돼요. 자, g.fx 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불연속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게 있으면 바로 그냥 그어버리자. 자, 좌극한 어떻게 돼? 자, f의 0-, f0-는 뭐라 그랬죠? f0-는 0 플러스로 간다라 그랬죠? 따라서 우리는 뭐 판단해야 돼? g0 플러스를 판단을 해야겠죠. g 함수의 0 기준 우극한 1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극한 보이죠? 자, f0 플러스 어떻게 돼요? f0 플러스는 네, 마찬가지로 0 플러스가 될 거고, 자, 당연히 똑같은 값이겠지.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니까 g0 플러스는 1. 자, 극한값 존재한답니다. 마지막으로 함수값. f0은 얼마라서? 갑자기 2로 되네요. 그러면은 f가 아니라 이제 g2값. g2값이 얼마인가? 자, g2는 여기에서 집어넣어봤자 당연히 뭐로 나와? 1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같네. 그래서 디귿은 0에서 연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2번 정도로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어떻게 할만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으셔야 돼요. 207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 아하, fx가 1, 2 아닐 때랑 1일 때 나눠져 있는 이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값, b값. 이거 너무 되게 무난한 문제인데? 그냥 무난한 형태의 연속에 대한 미정계수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각설하고 1에서의 극한값이나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야겠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ax 빼기 3이 뭐다? 함수값인 b랑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는 순간 꼴 판단한다면은 분모 0으로 가는데 값 존재하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가는 0분의 0꼴의 미정계수 문제가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자, 분자의 x에다 1 집어넣으면요 1-a 빼기 3이 얼마가 되어야 한다고? 0이 되어야 한다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a는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a 값이 얼마였다? 네,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구나. 오케이, 체크한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라면은 a 자리를 마이너스 2로 바꿔서 여기를 뭐로 만든다? 플러스 2로 만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자는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돼? x-1, x 더하기 3 정도로 인수분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날려주게 된다면은 남은 x자리에 1 집어넣으면 b는 얼마? 네, 4가 되는 거라서 b는 4. 둘이 더하면은 네, 이 정도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내는 거는 이제 우리는 뭐 1도 아니지 않을까 싶어. 그치? 어렵지 않죠. 208번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오! 가우스. 자, fx는 x제곱 더하기 2라고 하는 0,2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블록인 이차 함수가 될 거고, 자, gx는요 0이 아닐 때는 가우스를 씌우고 0일 때는 상수함수 k 인데 뭐 상수함수라기보다는 0에서 함수값이 k이기 때문에 g0가 k라고 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요 gx가 0에서 연속이 되고 싶대요. 자연스럽게 0에서의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다라고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러면서 0에서의 극한값은 가우스 함수기 때문에 좌랑 우를 나눠야만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일단 그대로 썼을 땐 0기준 좌의 gx, 이때 들어갈 gx는 당연히 뭐겠어요? 가우스 fx가 되겠죠. 그리고 가우스 fx는 이렇게 쓰죠. 왜냐면 fx 대놓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요 값이랑 0 플러스 1대 값이랑 한번 그런 것들 다 조사해 보아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얼마인가를 조사하는 걸 어떻게 알아야 될까? 봐봐요. 그래프를 그려드릴게. 뭔 그래프? fx 그래프. 자, fx 그래프는 0,2를 꼭지점으로 하면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지는 거는 네, 당연한 사실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봐봐. 0기준 왼쪽에서 다가온다면 그에 따르는 y값이 어디로 가까워지긴 해? 2로 가까워지긴 하는데 2보다 큰 값에서 2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2 플러스에 가까워진다라고 봐도 됩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어? 근데 겉에 틀에는 가우스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런 식의 값으로 수렴하지 않을까 싶어. 2보다 살짝 큰 값의 가우스, 예를 들어 2.1의 가우스 같은 값, 어차피 몇 수로 나옵니까? 네, 2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느낌으로 0기준 우극한을 판단해 봐도 마찬가지로 2를 향해 다가오고 있긴 한데 마찬가지로 또 2보다 큰 값에서 2를 향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0 플러스를 판단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2 플러스 될 거고, 네, 극한 값은 우극한 값도 2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 gx 함수의 0기준 좌극한 우극한 둘 다 얼마기 때문에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0에서의 함수값인 이 k도 얼마가 되어야 한다? 네, 2가 되어야 마땅하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야만 연속이 될 거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 만약에 이 함수가 여기 0,2에서 이렇게 위로 블록이 됐다면은 뭐겠니? 0 기준 좌극한과 0 기준 우극한은 둘 다 2 기준으로 작은 값에서 1을 향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가 되고 아마 그 가우스 값은 1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k 값은 1이 되어야 마땅하다. 네, 그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네, 가우스 함수에서 인지할 수 있으면은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 209번 한번 넘어가 볼게. 우리 이거 라이트센에서 풀었던 문제랑 똑같죠? 사실 이 문제가 평가원 기출 원본 형태가 될 거고 라이트센이 아니라 개념센 라이트에 있는 문제가 그거에 조금 숫자 바꾼 거긴 한데 뭐 똑같지? 아무튼 간에 이 정도 나와 있는 범위에서 이 gx 함수의 제곱이 0에서 연속이래요. 계속 말하지만 함수가 얼마나 복잡하던 간에 어떤 특정한 값에서의 연속성을 따지는 거는 절대 불변의 법칙으로 뭘 판단한다? 그 값 기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판단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어. 자, 다만 우리 저번에 그 개념센에서는 이 fx 더하기 fx-1을 다 일일이 이게 식을 쓴 다음에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자. 이제는 그럴 시간도 아깝네요. 봐봐요. 어차피 우리는 0기준 좌극한과 0기준 우극한에 대한 그런 거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위에 써보자고. gx. 자, gx의
0에서의 연속성 같은 거를 조사를 해볼 겁니다. 연속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조사해보고 싶다. 이 말이 되겠죠. 내 의도는. 뭔 말인지 아시겠어? 자, 가보자. 좌극한, 일단 G0-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리미트로 써도 되겠지만 G0-는 요 범위에서의 함수 x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은 거랑 마찬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fx는 2차 함수죠. x 더하기 1을 했다는 거는 x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건데 평행이동을 하던가 말던가 뭔 상관이야. 어차피 이 함수는 다항 함수이면 변치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극한값을 따지는 거나 맞긴 하겠지만 당연히 다항 함수면 극한값이랑 함수값은 같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G0-를 판단하는 거는 f x 더하기 1의 x자리에 뭘 집어넣은 거? 0을 집어넣은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f1 값을 판단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 자, 그래서 저기 x에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 빼기 1 더하기 a니까 그냥 a네. 개꿀? 자, 오케이. 이렇게 되죠? 우극은 어떻게 돼요? G0 플러스입니까?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0 플러스는 여기서 판단해야 될 거고 마찬가지로 이놈도 x방향 1만큼 이동한 거 어차피 다항함수 범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x자리에 0을 집어넣은 f 몇 값? 마이너스 1 값이 될 거예요. 자, f-1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a니까 a 더하기 2가 되시겠죠. 그쵸? 자, 마지막으로 함수값 G조로 값은 등호 붙어있는 게 여기이기 때문에 f1 값이나 마찬가지고 a가 될 겁니다. 자, 좌우함은 일단 아무리 봐도 엄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gx는 절대로 0에서 연속이 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a 값이 이 a랑 a 더하기 같도록 하는 실수 a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다만 그거를 뭐 하래요? 제곱하래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함수, 이 gx 제곱의 함수의 저격하는 뭐겠어? a 제곱이겠죠. 그리고 우극하는 a 더하기 2의 제곱이겠지. 뭐 함수값이 a 제곱이겠지만 뭐 얘랑 같으니까 굳이 안 쓸게. 얘랑 걔가 같으면 그냥 게임 끝이네. 전개 a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3이다. 자, 날아가고 4a가 마이너스 4니까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 정말 괜찮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210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연속, 그 범위에 있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fx는 fx 앞에 거슬리는 친구가 곱해져 있고 f3의 1이라고 하는 힌트까지 나왔으니까 우리 이제 여러 문제 바로 풀 수 있다라 그래서 자, fx는 이제 x 빼기 3으로 이렇게 표현 안 되죠. x 빼기 3으로 나눠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조건이 붙어야 돼요? x가 절대 뭐는 아니다? 3이 아니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만 얘기할 수 있고 x가 3일 때 함수값이 얼마래? 1이래요. 자, 그리고 이 함수가 이 x는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려면은 그러면은 이거 범위를 좀 디테일하게 쓸까 그러면? 해설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쓸게요. 2x3 x3 이렇게 쓰면은 완벽하겠죠. 자, 그럼 이제 틀릴 리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가 2 이상의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당연히 여기에서 극한값 3에서의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갑시다. 얘가 함수값인 1과 같으면 되고, 자, 마찬가지로 0분의 0꼴의 미정계수 문제인데 루트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뭐가 들어가야 돼? 유리화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일단 분자 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b가 0이다. 따라서 b는 얼마? 마이너스 a랑 같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제 b 자리를 마이너스 a로 고친 다음에 a를 바로 스무스하게 묶어내면 여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놈의 켤레꼴을 분모 분자에 곱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니? 여기에 뒤에 루트 x-a 2 더하기 1에 붙고 이 파트는 뭐가 되겠어? 여기는 이 전체가 x 빼기 3 정도가 되겠죠. 유리화 바로 했어. 그래서 얘랑 얘는 약분이 되고 이제 남는 여기 자리에다가 x에다가 3을 집어넣은 그 값. 뭐분의 뭐? 1 더하기 1분의 a니까 2분의 a가 될 겁니다. 2분의 a가 1이면은 a는 2였고 b는 반대부호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따라서 a랑 b를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 무난하게 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221번 한번 가보도록 221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제 참고전 문제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맞다면 증명, 틀리면 반례를 들어야 되는 것 같아.
증명을 제대로 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이 파트에 대한 증명 문제는 네, 조만간에 시험이 닥쳤을 때 그때 한번 확실하게 다져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일단 발레 정도는 확실하게 알고 증명을 조금 뭐랄까 한 절반 정도의 50%의 느낌 정도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fx, gx에 대해서 옳은 것들을 고르래요. 기억 봐봐. fx 극한값과 gx 극한값이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 fx 더하기 gx의 극한값, 그 더한 놈의 극한값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고1 때 명제 파트 배웠던 거 기억나나 모르겠네? 어떤 p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참이면은 이렇게 표현하잖아. 이 명제랑 이 명제 표현과 항상 참거짓을 동일하게 하는 게 뭐죠? 대우 명제죠. 이 p면 q이다 대우 때리면 어떻게 돼? not q이면 not p이다. not이라고 하는 거 그거 부정하는 거였죠. 이 명제 대우 명제 불러볼 수 있을까요? 봐봐. fx 더하기 gx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fx 또는 gx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물론 이 명제는 굳이 대우 명제를까지 가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기억은 나는 보자마자 바로 글렀다고 봐요. 자, 발례 들어드릴게요. 이거 자, 그러니까 이거 발례를 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fx도 gx도 0에서의 극한값이 존재 안 하지만 둘이 딱 더하는 순간 신기하게 극한값 존재하는 것들. 바로 생각나는 게 있구만. 자, fx는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도 나오나? 아니, 여기다 써야지. 자, gx는 어떻게 돼? gx는 반대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1, 0보다 작을 때는 네 1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얘가 이 두 함수가 이렇게 된다면은 이 두 함수는 0에서 당연히 두 놈 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렇죠. 우극한 저극한 다르기 때문에. 다만 요 두 함수를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fx 더하기 gx. 우리 이런 식으로 범위 똑같은 범위에서 함수끼리는 그냥 더 생자로 더하면 된다고 그러죠. 자, 같은 범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1과 마이너스 1 더하면 얼마? 그냥 0이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음의 범위에서 더하더라도 마이너스 1과 1의 합이니까 0입니다. 그러면 요 fx 더하기 gx는 알고 보니 그냥 뭐다? 모든 실수에서 0이라고 하는 상수함수, 당연히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리가 없을 것 같아. 따라서 기억에 적당한 발례는 요 정도. 우리 이런 식의 발례 예전에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 네, 되게 자주 나오는 발례이기 때문에 이 형태는 확실히 알아두시는 게 되게 편하지 않을까 싶어. 아시겠습니까? 일단 뭐 니은 디귿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지우고 갈게요. 일단 기억은 틀렸어요. 자, 니은 볼게요. 자, fx가 0에서 연속이라면 이거 중요하다. 절대값 fx도 0에서 연속이다. 일단 이건 맞아요. 얘는 좀 증명을 해드릴게. 일단 fx가 0에서 연속이란 얘기는 우린 확실하게 뭘 쓸 수 있냐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즉 fx의 0에서의 극한값이랑 함수값인 f0 값이 같다라고 하는 이 노란색 식은 절대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과연 절대값 fx라고 하는 건 어떤 식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본다면은 일단 이런 생각을 해보죠. x가 0에 가까워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절대값 fx라고 하는 함수도 결과적으로 어디에 가까워질까? 절대값 f0라고 하는 값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fx가 f0에 가까워지듯이 그 fx 절대값을 씌워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큰 틀 안에서 놀아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fx의 절대값이 f0의 절대값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형태를 그대로 다시 식으로 쓴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절대값 fx라고 하는 놈의 극한값이 결과적으로는 뭐랑 동일하다? 절대값 f0랑 다를 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쓴 이 표현은 자연스럽게 절대값 fx가 0에서 뭐라는 거? 연속이라고 하는 정의를 쓴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fx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느껴줄 수 있다면은 네, 괜찮은 증명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니은은 이 정도로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니은에서 언급한 절대값 fx의 0에서 연속성 때문에 절대값 fx가 0에서 연속이면은 디귿은 거꾸로 물어봤네. 오. 자, f가 연속이면 절대값 f도 연속이라는 보였는데 과연 절대값 fx가 연속이라고 해서 fx도 0에서 연속인가? 얘는 아니죠. 얘는 맞을 리가 있나? 얘는 딱 봐도 지금 딱 보자마자 바로 생각나는 발례가 있네요.
어떤 반례냐면요. 방금 아까 했던 거. 이 반례라고 하는 게 막 모든 명제마다 막 서로 다른 반례 있는 게 아니라 한 반례를 되게 우려먹는 것도 되게 좋아요. 자, fx를 어떻게 할 거야? 1 마일. 이런 식으로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요 fx 그래프는 원래 어떻게 그리죠? 여기 1에서는 채워져 있으면서 이렇게 그려주고 마이너스 1에서는 뚫으면서 이렇게 해요. 좀 약간 좀 크긴 하지만 자, fx 이렇게 돼요. 근데 이 함수의 절대값 함수는 어떻게 돼요? 보통 우리 함수 원래 절대값 씌우는 거 어떻게 하지? 아래쪽에 있는 거 이렇게 위로 접어 올리는 거죠. 이 마이너스 1 절대값은 얼마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쓰는 순간 그냥 y는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될 거고, 이 상수함수는 당연히 0에서 연속인 거 충분하죠. 다만 이 함수 원본 함수는 0에서 연속이 될 리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반례, 이렇게 반례를 잡으면은 절대값은 연속이지만 그냥 함수는 수렴이래. 연속이 아니게 되는 함수로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옳은 거는 미음 말고는 없게 될 겁니다. 21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마이너스 2랑 3이라고 하는 그 구간 사이에서 이 정도로 나와 있는 이 함수의 맥시멈 미니멈에 대한 합을 구하라. 자, 우리는 보지 않다 하더라도 그림의 상황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이 함수는 저 구간에서 뭐 하다는 게 반드시 연속인 게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증명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하면은 그 구간에서 연속이라면은 그 구간 내에서 반드시 맥시멈 미니멈이 무조건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 그래서, 자, 다만 이 함수는 절대적인 증가나 절대적인 감소 함수가 절대 아닐 거기 때문에 판단해 봐야겠죠. 그래프 그림으로써. 자, 그리고 이 정도의 절대값 함수를 그리는 게 나는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절대값 함수랑 2차 함수는 굉장히 서로 간에 비슷한 무언가를 갖고 있어요. 얘 보면은 x값이 1일 때 y값이 3으로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는 V자 모양의 직선이거든요. 얘를 만약에 이거 괄호 제곱 빼기 더하기 3으로 했다면은 여러분들은 뭐로 해석하죠? 꼭지점을 1,3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를 해석할 수 있다고요. 얘 그 형태랑 이 형태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그 꼴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네, 알아두시면 되게 편해요. 아무튼 간에 이 정도로 그려진 함수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는 이쯤에 있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3 더하기 3이니까 함수값은 6까지 갈 겁니다. 6이라고 치죠. 자, 그리고 3인가요? 네, 3은 한 이쯤에 있겠죠?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 더하기 3이라서 5까지밖에 못 가네. 잘 그렸는데? 자, 그러면은 요 함수, 우리가 원하는 구간은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턱 여기까지밖에 안 가고, 요 범위 내에서 맥시멈은 아무리 봐도 뭡니까? 6이 맥시멈이 되겠죠. 그리고 미니멈 뭐겠어? 가장 작아 보이는 3이 미니멈이 되겠네요. 따라서 둘이 합하면은 6 더하기 3이니까 9라고 하는 답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213번 한번 보도록 할게. fx는 2차 함수입니다. 보나마나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함수. 자, f0 값, f1 값, f2 값이 나왔는데 f1 값이 조금 지저분하게 나왔네. 그런데 이 방정식 fx는 0이라고 하는 요 2차 방정식이죠. 요 방정식이 0,1이라고 하는 구간, 1,2라고 하는 구간에서 각각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어. 그 a의 범위의 차를 구하라 그랬죠. 아하, 이 문제는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어? 사이값 정리가 되겠죠. 사이값 정리가 뭐였죠? 사이값 정리 응용?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서 양쪽 구간 끝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부호가 다르다면 그 방정식, 그 함수 fc가 0이 되는 그 c값이 열린 구간 그 사이에 반드시 하나 이상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존재 유무를 알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는 보아하니 f0랑 f1 이 구간에서 지금 근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f0랑 f1은 서로 부호가 뭐 해야 돼? 달라야 된다 이 말이지. 부호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 걸 가장 좋게 표현한 건 뭡니까? 둘이 곱해서 음수가 된다 이 말이지. f0는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이렉트로 f0, f1은 그냥 저 뒤에 있는 값인 a제곱 빼기 7a 더하기 10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얘가 음수라고. 근데 얘는 일단 인수분해 하고 가자. a 빼기 2랑 a 빼기 5가 됩니다. 얘가 음수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a 범위가 일단 어떻게 된다? 2랑 5 사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겠죠. 아직 끝난 거 아니죠? 얘가 1번 그리고 얘가 2번. 자, 2번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 마치 똑같아 뭐. f1 값이랑 f2 값을 곱하는 거. 근데 f2는 4라 그랬으니까 4를 곱해봤자 뭐죠? 뭐 이런 문제 물어보지?
얘가 음수여야 돼요. 4랑 얘 곱한 거. 근데 마찬가지로 뭐 4로 곱해봤자 뭐가 뭔 상관입니까? 어차피 얘도 똑같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4는 이거 얘기하는데 아무 영향을 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겠네. 얘 양수, 얘 음수, 얘 양수여야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얘가 음수라고 하는 그 범위 정도만 얘기하면 될 거고, 따라서 알파는 2, 베타는 5가 되는 거라서 큰 놈이 작은 놈 뺀 놈은 3 정도로 얘기할 수 있으면 될 겁니다. 뭐 그 문제를 시시하게 물어보지? 네. 아무튼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자, 비제로 단계 마지막 문제겠네요. 214번. 오, 이 문제 약간 사이값 정리의 응용이라고 불리우는 그 뭐랄까 활용이라고 해야 되나? 사이값 정리 중에서 약간 좀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은근히 좀 나와요. 자, 근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하다고 느껴지면 될 거예요. 어느 지하철이 A역 출발해서 B역 멈춘 다음에 다시 출발해서 C역에 도착했대요. A역에서 B역까지 갈 때랑 B역에서 C역까지 갈 때 최고 속력이 모두 75, 75까지 찍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식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 A에서 C역으로 갈 때 속력이 30이 되는 순간은 적어도 최소 몇 번인가를 물어봤어요. 자, 약간 물리 시간은 아니지만, 물리 얘기는 아니지만 VT 그래프라고 해야 되나? 속도 시간 그래프 같은 느낌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VT 그래프인데 어렵지 않아요. 자,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속력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시간. 시간이라기보다는 그냥 A역 출발하는 시점, B역 출발하는 시점, C역 출발하는 시점 정도로 판단을 본다면은 A역을 출발했기 때문에, 그러면요 그림을요 그냥 A역을 원점으로 잡을게요. 여기를 원점 A, 그리고 여기를 B, 여기를 C, 뭐 이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아. 뭔 말인지 알겠어? A역 출발한 다음에 B역 간 다음에 C역 가는 그런 식의 시간 순차적인 상황 정도로 보면 될 거고, A역에서 출발했다 그랬 미안해요. A역에서 출발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속력이 점점 올라가는 상황이 됐다가 B에서 다시 줄어들고, B에서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그런 식의 일반적인 상황이 되겠지. 자, 그리고 일단 75라고 하는 속력을 찍은 다음에 상식적으로 가자 그랬어. 이 지하철이 갑자기 막 기장님이 미쳐가지고 막 질주하다가 막 스탑했다가 막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해선 그러지 않겠지. A역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느 순간에 75로 뭐 한 다음에 이렇게 약간 그러면 좀 와이드하게 해야겠네. 제기랄. 다시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좀 더 끝에 가서 C라고 할게요. 자, 다시 A역에서 출발해서 속도를 최고 찍어서 75로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이게 B로 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또 B랑 C 사이에서 최고 속력 몇을 찍고 75를 찍고 이렇게 다시 내려오게 되는 상황이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 최소한의 상황이라고 봐도 되겠죠. 뭐 중간에 계속 말하지만 중간에 뭐 브레이크를 밟던 간에 악셀은 못 밟겠죠. 최고 속력이 75이기 때문에 중간에 막 브레이크를 밟아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은 배제하자고. 알겠어? 최소라 적어도로 물어봤으니까. 이런 식의 상황이 이 지하철의 움직임을 봤을 때 30이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요 타겟 속력은 이렇게 상수함수를 그려봤을 때 요 속도 함수랑 적어도 몇 번에서 만납니까? 4번에서 만나는 게 당연하겠죠. 최소 4번. 뭔 말이죠? A에서 이제 그 최고 속도를 풀악셀을 밟기 전까지 한 번 딱 찍고, 여기에서 이제 B역 정차하기 전까지 한 번 찍고, B역에서 다시 풀악셀 밟기 전까지 그 사이에서 한 번 찍고, 최고 속도 찍은 다음에 다시 C역으로 도착하기 전에 한 번 찍어서 최소 몇 번? 4번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느낌으로 알아두면 되겠죠. 뭐 이런 게 바로 이제 사이값 정리에 대한 응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뭐랑 뭐 사이에 연속이 되는 함수가 된다면은 당연히 그 범위 안에 실근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지하철의 이 속도 함수라고 하는 게, 속력 함수라고 하는 게 당연히 연속 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굳이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하다 이 말이죠. 생각해봐요. 너무 웃긴 상황이야. 이 지하철의 속력이 연속이 아닌 함수인 게 과연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막 속력이 75였다가 속력이 한 60이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바로 그냥 막 속도가 막 한 50이 딱 돼버려. 그 말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죠. 당연히 이게 스무스하게 이어져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지. 오케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215번 얘기 들을 준비 됐나요? 자,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아까 문제들보다도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잘 한번 들어봐야 돼. 자, 일단 215번 문제는 딱 보자마자 반지름 1짜리 중심 0,0짜리 단위원이 보이게 됐네. 요 원과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FK래요.
이거 그거네. 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설명. 자, 그거보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본다면은 원과 직선은요 항상 서로 다른 뭐 이렇게 점에서 만나지 않는 걸 수도 있고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죠. 접하게 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라 그랬죠. 우리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거로 배웠냐면은 뭐 물론 이 직선의 식 y는 어쩌고를 이 원방에 집어넣어서 판별식으로 하는 방법도 좋긴 하죠. 강력하죠. 근데 원과 직선이라면은 굳이 그러는 것보단 뭐가 제일 좋아? 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하는 D라고 하는 친구랑 이 원의 반지름인 R이라고 하는 친구의 대소관계로 가는 게 가장 편하다라 그랬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만나지 않는 케이스는 D가 R보다 큰 경우, 이렇게 접하는 케이스는 D랑 R이 큰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지름의 길이 더 큰 경우 케이스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는 R이 D보다 크게 되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다시 요 직선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무슨 형으로 나왔을 때?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 요 직선과 요 중심을 x1, y1이 x1, y1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하는 d는 어떻게 계산하죠? 어떻게 계산해? 이렇게 하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 루트, 즉 직선 앞에 있는 x개수 y개수 앞에 있는 제곱제곱의 합분의 절대값 깔고 여기 있는 x자리에 x1 대입, 여기 있는 y에 y1 대입해서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 정도로 계산을 하는 거. 이거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이젠 절대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고1 때 너무나도 많이 얘기했어요. 이 앞으로도 계속 상식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정도의 개념을 체킹을 해봤다면은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fk라고 하는 함수는 지금 교점의 개수를 얘기하는 개수 함수이기 때문에 저 개수는 적어도 항상 뭐 아니면 뭐라고 하는 그런 상수 함수들이 좀 끊겨있는 형태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일단 써보죠. 지금 아까 말했듯이 뭐가 됐든 간에 직선과 원은 교점의 개수가 2개 아니면 1개 아니면 0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순서대로 012를 쓸까? 210으로 쓸까? 012를 쓰는 게 낫겠죠? 012가 될 텐데 각각의 범위가 각각의 k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는 한번 이 상황에서 한번 보도록 하자 이 말이 되겠죠. 자, 요 직선을요 일반형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 이걸 싹 다 왼쪽 넘기면은 2x 더하기 y-k는 0이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서 중심은 0,0이에요. 자, 이 직선과 0,0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할게요. 어떻게 됩니까? 루트 2제곱 더하기 1제곱이니까 루트 5분의 0대로 받고 0대로 박으니까 없어지고 절대값 마이너스 k인데 사실상 k가 뭐가 됐든 간에 절대값 마이너스 k랑 절대값 k는 그냥 뭐하죠? 똑같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씁시다. 아닌가? 좀 안전하게 그냥 그냥 절대값 마이너스 k랑 뭐가 다르겠어? 어차피 다 절대값을 씌우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죠.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D랑 R을 비교하는데 D가 R보다 크다면 어떤 상황이었다고? D가 R보다 더 크다면은 직선 아마 이렇게 멀리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큰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 만족하는 범위는 이 fk가 0이 되는 순간이랑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얘가 얘보다 크다는 얘기는 절대값 k가 루트 5보다 크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 k가 마이너스 루트 5보다 작을 때 또는 k가 루트 5보다 클 때가 될 거니까 요거 또는 요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밑에부터는 계속 자동이야. 어차피 얘랑 같으면 되는 k값이 되는 게 한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k값이 뭐랑 뭐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일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개가 되려면은 반대 범위. 절대가 k가 루트 5보다 작다. k는 마이너스 루트 5랑 루트 5 사이로. 자, 그렇게 해서 fk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고, 요 함수를 새로 한번 그려보자고. 어렵지 않아요. 012니까 뭐 여기는 의미 없죠. 여기는 k축, 여기는 fk축. 뭐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어차피 0 아니면 1 아니면 2일 텐데 마이너스 루트 5는 이쯤으로, 루트 5는 이쯤으로. 자, 그러면은 루트 5보다 큰 쪽과 반대쪽은 뭐죠? 항상 다 0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가는 함수가 될 겁니다. 그랬다가 루트 5랑 마이너스 루트 5에서는 1이라고 하는 함수가 여기 채우고 여기 채우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는 이렇게 2라고 하는 상수함수 정도로 얘기되는 게 fk 함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 함수는 어디에서 불연속입니까? 아무리 봐도 마이너스 루트 5랑 루트 5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a 값은 뭐라고 말하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어때? 좀 어렵나요? 요 개수함수가 이 문제는 그래도 좀 쉬운 축에 속하는데 개수함수 중에서 되게 어려운 문제도 있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개수함수는 앞으로 연습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점과 직선 사이 위치, 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던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같은 거는 기본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챙겨두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216번 되게 유명한 기출문제예요. 자, fx 그림은 이렇게 나왔고 지금 gx는 보기에서 기억과 니은과 디귿을 이렇게 내가 그림을 따로 한번 따봤어요. 뭐 기억, 니은, 디귿은 이렇게 따로따로 보면 될 거고 이 함수들이 0에서 연속이 되고 싶대요. 어차피 합성함수는 f에다 g를 집어넣는 거고 어디에서 연속성만? 0에서의 연속성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딴 데는 우린 고민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다만 이제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fx부터 먼저 견적을 낸다면은 자, 요 친구는 좌우함을 이렇게 판단할게요. 자, 좌극한 어떻게 돼요? 영기준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어차피 안에 들어가는 함수만 방향성 판단하고 최종적인 거는 방향성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얘는 좌극한은 아니다. 그냥 뭐따로 쓰죠? 어차피 fx 다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걸 쓰지 맙시다. 그냥 바로 갑시다. 자, 이거 그래서 우리는 요 f.gx라고 하는 요 놈의 영기준 좌우함들을 판단해야 될 거고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억에서 자, gx 안에 들어가 있는 거에 영기준 좌극한인 f0- 얼마? 0-는 어디로 가죠? 1로 가긴 하는데 1보다 작은 값이니까 1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전체 큰 틀에 있는 함수의 f1- 값을 판단한 거고 1기준 좌극한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게 되겠죠. 오케이, 좌극한은 0일 겁니다. 자, 이번에는 0 플러스. 자, g함수의 0 플러스는 어디로 갑니까? 마이너스 1로 가고 방향성 없으니까 얘는 그냥 마이너스 1로 따라서 f-1이라고 하는 함수값을 얘기하면 되겠네요. 오, 0이네요. 일단 여기까지는 무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g0 값 어떻게 돼요? g0는 여기 0이네. g0는 0이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f0만 얘기하면 되겠죠. f0 얼마입니까? 오호, 0. 그러면은 좌우함이 다 같기 때문에 기억 함수는 충분히 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일단 이 기억은 챙길게요. 이대로 똑같이 갈 거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안 지우고 갈게. 편하다. 넘어가면 되니까. 오케이. 자, 이번엔 니은 어떨까? 자, 영기준 좌극한 어떻게 돼요? 영기준 좌극한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 그냥 다 하고 갈까? 영기준 우극한도 1로 가긴 하는데 1보다 작은 쪽 g0는 얼마예요? g0는 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f1-를 판단하면 어떻게 돼? f1-도 0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f1- 0이 되고 f0도 얼마야? 0이 거니까 얘네도 싹 다 같죠. 따라서 니은도 0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하는 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좋네요. 디귿은요? 디귿은 자, 마찬가지로 영기준 좌 어떻게 돼? 0 플러스 영기준 우도 0 플러스 0의 함수값은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f0 플러스랑 f0 플러스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네요. 자, 그리고 뭐 f0 플러스 똑같이 마이너스 1이겠죠. 극한값은 존재해요. 마지막으로 f1 값. 근데 f1이 얼마야? f1이 0이라서 아우 아쉽다. 극한값 존재하고 함수가 존재하지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디귿은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네요. 따라서 연속인 건 뭐밖에 없다? 기억과 니은밖에 없을 겁니다. 기억, 니은은 보기 4번. 답에 4번에 있겠네. 오케이, 4번으로 체크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217번입니다. 이 문제 그래요. 수능 기출이고 이제 아시는 분은 알 거야. 이 fx는 a값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다르고 gx는 뭐 이게 뭔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어차피 1차 함수라고 하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겠죠. fx랑 gx를 곱한 놈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고 싶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fx가 어디서 하면 연속이면 되겠어? a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일단 해야 될 텐데 생각해봐요. fx가 a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는 나도 모르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조사해보면 되겠지만 뭐 그런 건 다 필요 없어. 그냥 순수하게 요 fx, gx 곱한 놈 자체를 무슨 함수라고 했을 때? hx라고 취급을 했을 때 우리는 절대 벗어나지 않고 요 hx의 어디에서의 연속성? a에서의 연속성을 조사해 본 다음에 그것들이 다 같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젠 좌우함으로 갈게요. 얘는 그냥 색깔 안 살리고 갈게. 자, 좌극한은요 fa-ga
곱하기. 근데 미리 보지만 이 gx는 어차피 다항함수 1차 함수라고. a-는 a 플러스는 a나 싹 다 뭐 할 수밖에 없어? 다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뒤에 쓸 것들은 싹 다 같은 값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a제곱은 어떻게 돼? a 빼기 2a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미리 쓰고 갈까? 마이너스 묶어낸 채로 a 더하기 7이라고 쓸게. 그리고 이거는 빼주는 게 아니라 곱해주는 느낌으로.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fa 플러스, 여기는 fa. 자, fa 플러스는 뭡니까? 여기에서 a를 판단해야겠죠? 따라서 어떻게 돼? a 제곱 마이너스 a가 곱해져 있고 이렇게 곱해지게 될 거예요. 그죠? 뭐 하는 거야? 미안해요. 네. 뇌절했나봐. fa 마이너스니까 a 마이너스는 여기서. 네, a 더하기 3. fa 플러스는 a 제곱 마이너스 a. 그리고 fa는 마찬가지로 a 더하기 3. 자, 이 모든 거 곱한 게 다 같아야 된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그러면은 뭐 얘랑 얘는 애초에 동일한 결론이기 때문에 요 결론이랑 요 결론이 뭐 하기만 하면 돼? 같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뭐 전개해서 해도 되는데 굳이 그러지 말고 여기 이 파란색 잘 봐봐. 마이너스 앞으로 묶어낸 채로 a 더하기 3, a 더하기 7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묶어낸 채로 a 제곱 마이너스 a니까 그렇게 쓸게요. 이거랑 a 더하기 7입니다. 이게 서로 같다는 얘기는 어차피 이 마이너스는 똑같이 플러스 플러스 만들어도 되는 거고 이거 왼쪽 얘를 오른쪽 넘기자. 그러면은 잘 봐요. a 더하기 7이 공통인수니까 묶어낼 수 있죠, 애초에. 그러면서 여기서 뭐 빼는 걸로? 얘를 뺀 걸로 얘기할 수 있을 거야. a 제곱 마이너스 a 빼기 3이니까 요렇게 되겠죠. 얘가 0이어야 돼요. 자, 그리고 얘는요, 인수분해 최종적으로 끝까지 한다면은 얘 인수분해 됐나? 될걸? a 빼기 3, a 더하기 1 정도로. 그쵸. 그래서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a 값은 뭐가 있다? 마이너스 7부터 마이너스 1, 3 이렇게 3개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거의 곱은 얘랑 다 곱하면은 얼마다? 21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218번이요. 자, a, b 닫힌 구간에서 연속의 함수 fx가 fa는 b, fb는 a, 그리고 a는 b보다 작대요. 그러면서 이 방정식이 그 구간에서 실근을 가지면 증명하라. 사이값 정리 문제가 되겠지. 자, 그리고 이 방정식은 우리 보통 사이값 정리 쓸 때 어쩌고 는 0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양시킨 fx-x는 0이라고 한 다음에 이 방정식을 뭐라고 칭할까? gx라고 칭하죠. 즉 우리의 목표는 gx는 0이 이 구간에서 실근을 갖는가를 보이는 게 목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죠. fx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 거 말했고 x라고 하는 다항함수는 당연히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구간에서 연속인 게 당연하죠. 연속함수끼리 차도 여전히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gx는 어디서 연속이다?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당연한 사실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GA 값이랑 GB 값 한번 조사해 봐야겠지. GA는 FA-A입니까요? 그리고 FA는 뭐죠? B죠. 여러분들아, B-A, B가 A보다 크다며 B에서 큰 거 작은 거 빼면은 당연히 양수 값이 될 거야. GA는 양수예요, 뭐든 간에. 자, 그리고 GB는 어때요? GB는 FB-B가 될 거고 FB는 말했듯이 A라 그랬으니까 A-B가 되겠지? 얘는 자연스럽게 작은 거에서 큰 거 뺀 거니까 음수 값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아하! G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서 양쪽 구간 끝에서의 함수 값이 서로 부호가 뭐하니까? 다르니까. 이므로 이 GX는요, 은 어느 구간에서? 열린 구간 A, B에서 뭘 갖는다?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뭐에 의해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네,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런 식으로 증명을 완료를 하게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별거 아니죠? 서로 부호 다른 거 이렇게 애초에 범위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이런 거 서술형으로 되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사이값 정리 문제들은 항상 이렇게 디테일하게 쓰는 연습까지 꼭 하셔야 될 겁니다. 답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건 답은 다 이끌어낼 수 있어요. 증명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우리 드디어 대단원 1단원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설이 다 됐고, 이제 앞으로 진행해야 될 게 이제 미분계수랑 도함수 이후에 미분에 대한 총체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죠.
네, 미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것도 다 극한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1단원이 네, 제대로 되셔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다음 강의 때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여기까지.